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. 마켓 키워드 필인베스트의 박정석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? 예, 자, 오늘 가지고 온 키워드는 바로 이제 소비 시즌이라고 가지고 왔는데요. 네. 소비 시즌 아무래도 이제 그 연휴가 길어지고 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소비라고 하는 이 행태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데, 네. 자, 지금 연휴가 길어진다고 하는 부분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해서 샌드위치 데이가 있고,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이날과 그다음에 석가탄신일도 예, 있죠? 석가탄일도 있죠. 네.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골든 위크데이라고 해서 지금 그 연휴가 좀 굉장히 깁니다. 거의 중국도 2주에 마찬가지고요. 가깝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와서 이제 많은 관광도 하고 또 소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우리 국내 증시라든지 또 전체적인 경제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키워드를 소비 시즌이라고 정해봤습니다. 네, 말씀 주셨다시피 일본은 골든 위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그리고 중국도 5월 1일부터 3일까지 노동절 앞두고 있습니다. 중국 관광객, 요커랑 또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소비 시즌이 살아나는 걸 텐데 이번에는 얼마나 들어와 줄까요? 예, 뭐 사실 지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소비 심리는 좀 많이 지금 네.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. 뭐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이 이제 뭐 각각의 이제 그 이 휴가를 이제 이용해서 좀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좀 찾아올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.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길게는 이제 그 5월 1일부터 다음 주 6일까지 6일간의 어떤 상당히 좀 오랜 기간에 지금 연휴가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지금 거의 뭐 2주에 가까운 이런 그 휴가 그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또 중국의 지금 노동절도 예전에는 이 중국의 노동절 그 이 휴일이 일주일 정도 굉장히 길었었거든요. 네. 뭐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또 이 기간을 통해서 좀 가까운 인접 국가로 이제 그 여행을 떠나는 이러한 관광객 수가 크게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해외 여행지의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뭐 많이 지금 이제 그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네. 가장 많은 그 해외 여행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홍콩이고요. 그 다음에가 이제 마카오,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한국, 대만, 일본 이런 그 기타 수준으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이번에 그 중국과 일본의 지금 관광객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7만 명 정도 이 정도 지금 방문을 좀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 소비하는 비용만 한 3억 달러 정도 지금 이 수준이 지금 그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. 그리고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작년 그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그 관광객 수가 한 5만 명 정도였었는데 네. 올해는 지금 5만 명보다 좀 더 증가 한 40% 정도 증가를 한 7만 명 정도 지금 그 방문을 할 것으로 지금 현재 지금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그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, 중국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홍콩의 그 상품을 그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규제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있었었던 이 말레이시아 항공 사고라든지 또는 뭐 대만과 태국 쪽에서의 그 정치 불안으로 인한 이러한 뭐 시위라든지 이러한 그 부분들, 그다음에 뭐 중국과 또 일본의 어떤 그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일본으로 이제 그 관광을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관광객의 어떤 그 방향 부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그 터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어떤 그 요인들로 변수들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이제 받는 부분들이 이번에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관련 업계에서는. 네, 알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서 요커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찾아주길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노동절을 맞아서 우리나라 오면은 도대체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. 예.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관광객들의 이제 이 연휴를 이용한 이런 네. 그 소비 어떤 그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면 할수록 지금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
지난 그 3월 달에 지금 이 중국의 이 최저임금이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한 8%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3%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실질 소득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소비 심리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이 월 부분은 4월 달부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. 4월 달 그리고 이제 5월 달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소비 심리가 이제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중국 이 소비자들의 이 소비 성향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증가하는 4월 달부터 이 강도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소비적 약자의 이제 부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부익부 빈익빈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그 소비적인 어떤 그 위치의 소비적인 위치 부분에서 약자의 위치를 가졌었던 이러한 어떤 계층 부분들의 소득이 증가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규제가 뭐 완화된다라든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소비적 약자가 이제 부상하는 이러한 그 효과들이 있고요. 네. 뭐 중간 소득층이라든지 또는 좀 1급지가 아닌 뭐 2, 3급지의 어떤 그 다인구 지역 쪽에서의 소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최저임금이 지금 상향되고 말씀드렸었던 대로 호구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이 사치품 소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경제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부유층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중간층의 어떤 소비가 증가를 하면서 이쪽에서도 이제 그 여행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소황제 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소황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70년대에 이제 중국에서 1인 자녀를 갖다가 이제 그 한 명만 낳는 그러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그 지금 그때 이제 태어났었던 세대들이 이제 소황제 세대인데 네. 이제 뭐 한 명이다 보니까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뭐 고집도 뭐 굉장히 뭐 셀 수도 있고 어떻게 굉장히 좀 이기적일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세대들이 지금 중국 소비의 지금 메인 스트림으로 지금 현재 지금 그 부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뭐 최근 뭐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이러한 그 한류 지금 드라마의 어떤 열풍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소황제 세대의 어떤 그 이 소비 부분을 갖다가 좀 크게 좀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콘텐츠 신한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번 그 노동절 연휴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문화 콘텐츠를 통한 어떤 소비가 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마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 노동절이 당장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어느 정도 급해지는데요. 바로 한번 국내 관련 수혜주까지도 짚어주시죠. 예, 뭐 중국 경제가 지금 뭐 경기가 참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중국 정부가 이제 그동안은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갖다가 이제 진작시키는 이러한 정책 부분을 내수를 이제 그 위주로 해서 내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경기를 갖다가 이제 그 일으키는 경기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수 어떤 그 관련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.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소황제 세대의 어떤 그 관심 분야 부분들이 뭐 이러한 뭐 미용이라든지 또는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뭐 미용 쪽에서 우리가 뭐 딱 떠올 수 있는 중국 관련주 하면 바로 화장품주를 갖다가 네. 떠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뭐 화장품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, 코스맥스, 한국 콜마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좀 그 요번에 이제 그 이 노동절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요즘에 이제 뭐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이 전기밥솥을 안 사가면은 이상할 정도로 이제 또 우리 한국산 전기밥솥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. 네. 또 전기밥솥 관련주 하면은 바로 또 이제 그 리홈 쿠첸을 갖다가 떠오르실 수가 있을 텐데 리홈 쿠첸도 이제 그 대표적인 중국 뭐 소비 관련 좀 수혜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. 또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 컨텐츠와 관련된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뭐 수혜주라고 한다면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되겠죠. 뭐 SM이라든지 또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리고 뭐 SBS 컨텐츠 허브, IMBC 이러한 그 종목들이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그 문화 컨텐츠와 관련된 그 관련주로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네. 그리고 한자녀 이제 그 한자녀 어떤 정책 정책이 부분을 갖다가 폐지를 갖다가 좀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유아라든지 이제 육아와 관련된 이러한 그 종목들 뭐 제로투세븐이라든지 뭐 삼위각기, 보령메디앙스, 아가방 컴퍼니 이러한 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수혜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국내적으로 이제 뭐 바로 온다면은 뭐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뭐 면세점의 어떤 그 이용을 통해서 면세점 어떤 그 매출이 증가를 할 수 있는 호텔 신라라든지 또 뭐 카지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, 뭐 GKL 이런 종목들도 이제 노동절 연휴 관련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
5월 초에 한국과 중국, 일본 연휴가 겹친 가운데 중국 노동절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종목 위주로 구성을 해주셨습니다. 필인베스트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